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그동안 중장년층들이 주로 많이 도전했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20대, 30대 청년층이 가세를 하면서 경쟁률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고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머리를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고요. 또 연륜도 풍부한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이해도 면에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저희가 시험에 꼭꼭 나올 만한 내용들만 뽑아서 하루하루 강의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윤성준 교수님의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시법 6번째 시간이죠. 이제 저번 시간에 등기법을 조금 진도를 나갔었는데 오늘 6번째 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오늘 6번째 시간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부터 좀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 등기부가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만 쓰이다가 이제 2011년 대개정을 통해서 전자 방식의 등기부를 쓰고 있어요. 종이 방식은 이제 보조로 이제 전락이 됐죠. 그래서 그 용어가 무슨 서, 무슨 서면, 무슨 증, 종이의 시대에선 이렇게 쓰던 것들을 다 뭘로 통일을 했냐면 정보라는 말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서는 신청 정보로, 첨부서면은 첨부 정보로, 여기 서면이 정보로 변했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등기필증으로 불리던 것이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예전에는 제출한다 그리고 이 전산으로 된 것은 전송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표현을 합쳐서 이제 제공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필증이 등기필 정보로 바뀔 때는 그 성질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제 신청서가 신청 정보로 첨부서면이 첨부 정보로 바뀌는 거는 이름만 바뀌었다면 얘네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등기필증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가령 A가 자기의 부동산을 B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은 신청서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등기가 끝난다. 그럼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관은 계약서에다 빨간 도장으로 등기필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약서 등기필이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등기필증이라고 그래요. 마치 뭐예요? 그렇죠. 이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한 것 같이 완전히 성격이 바뀝니다. 그냥 하찮은 계약서가 이제 뭐가 됐다? 등기필증이라고 불리면서 이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집문서 있죠? 집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문서 여러분들 어디다 썼어요, 보통?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투전판이나 뭐 그런 데서 그 자기 마누라가 울고 있는데 그 집문서 데려다가 막 걸고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이 집문서인데 여러분 이 집문서를 어느 때 이 등기필증을 자 보세요. B가 이제 C에게 소유권 이전을 이제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이 등기필증을 어떻게 써먹느냐 보세요.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 뭘 가지고 가냐면 이 B가 자기가 이거를 팔려면 매도인이고 요 부동산의 소유주라는 걸 집주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 등기필증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C에게 이제 요거를 가지고 등기가 되면 마찬가지로 C에게는 새로운 본인 확인해서 했죠. 여기 등기필증이 적히고 요 계약서는 새롭게 등기필증이 되는 거죠. 새로운 C의 집문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등기필증이 본인 확인을 위해서 냈었죠. 그럼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A가 B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때도 A의 등기필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제출해서 냈겠죠. 그럼 이 등기필증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이의 시대에서 등기필증, 집문서를 얘기한 거고 이제 전자시대에서 이 등기필증은 뭘로 불린다고요? 등기필 정보로 불린다고요. 등기필 정보.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이제부터가 진짜 이제 본 게임입니다. 이 A가 이 건물을
세워가지고 이 신축했어요.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때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럼 이 등기필 정보에는 비밀번호 50개가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가 B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지 등기가 되겠죠? 그때 아까 우리 위에서 봤을 때는 등기 필증을 본인을 확인을 위해서 가져갔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비밀번호 50개가 있는데 요 비밀번호 50개 중에서 하나를 빼서 요 신청서에다가 비밀번호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게 본인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등기 필증 집문서를 들고 가서 등기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등기필 정보를 집에 놔두고 비밀번호 하나만 적어다가 신청서에다 적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는 첨부 정보였다면 이제는 신청서에다 적으니까 신청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 등기필 정보가.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되면 B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 새로운 집문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등기필 정보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뭐 기념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버려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새로운 등기필 정보인 집문서가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이 비밀번호를 신청서에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적는다는 얘기죠. 등기필 정보를 교부받는다. 교부받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교부와 제공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갖고 혼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등기필 정보 이 개념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그리고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너희들 한번 헷갈려 봐라 이러면서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등기 신청 적격이란 건 뭐냐면 등기 기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등기에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 신청 능력이란 건 뭐냐? 등기 신청 능력은 어떤 사람이 정신이 좀 멀쩡해가지고 등기소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저 어떤 등기 신청하러 왔는데요라고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 능력은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은 충분한 겁니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는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등기 의무자가 되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되라.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는 등기 의무자가, 이 등기 의무자는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등기 의무자가 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 봤던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인간이면 돼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인간을 우리가 법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연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법인 등기를 한 법인도, 그죠? 자연인과 법인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단 누구는 안 되냐면 태아는 안 돼. 태아는 아직 인간이 되기 전이죠. 인간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방금 전에 제가 등기 신청 능력은 의사 무능력자나 행위 무능력자나 등기 신청 능력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있고 없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의사 무능력자와 행위 무능력자도 등기 신청 적격은 가지고 있어요. 왜? 아까 제가 인간이면은 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가장 헷갈리시는 게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 신청 능력을 가뜩이나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거 공부하다가 등기 신청 능력이 없어.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도 없는 줄 알아요. 얘네 둘은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사실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등기 신청 적격이 훨씬 중요해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이 말은 이 등기 신청 적격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게요. 요게 이제 또 시험 문제인데 방금 전에 등기 신청 적격,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자연인, 인간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국인도 돼요. 외국인도 등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브라운 씨, 뭐 아니면은 일본의 나카무라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도 다 등기 신청 적격 있다 그랬죠? 그리고 태아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법인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어떤 착각을 하기 쉽냐면 비법인은 법인이 되니까 비법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없을 것 같은데 비법인도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비법인은 그럼 어떤 애들이냐? 비법인은 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 좀 안 써줘요 여기. 자, 사업이 목적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또 어떤 걸 해요?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법인 등기를 안 한 애들을 우리가 비법인이라고 하죠. 법인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비법인은 뭐 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 등기도 안 했으니까 그냥 놀려고 만나는 사람, 놀려고. 예를 들어서 교회 뭐 하고 놀아요? 기도하고 놀죠. 절은 염불하면서 놀고, 문중, 종중은 제사 지내면서 놀죠. 동창회는 술 드시면서 놀죠, 그죠? 아파트 입주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아파트 입주에는 이웃 뒷담화 뭐 하면서 놀잖아요, 그죠? 다 놀려. 목적이 없어. 이 사람들 돈 벌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려고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법이나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령 생수교회, 교회 있죠. 얘네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등기신청 적격 배우고 있죠. 생수교회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생수교회 명의로 등기가 되는데 생수교회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으니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비법인은 등기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어떻게? 그렇죠. 대표자나 관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비법인은 등기가 되니까.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로 민법상 조합이 중요합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뭐냐면 얘네들은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요. 결론을 내면 아까 비법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랬는데 민법상 조합은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얘네들은 근데 비법인하고 뭐가 틀리냐면 법인 등기를 하지 않지만은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등기를 하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동업을 한대요. 근데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빵집을 만들었어요. 모기빵집을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법인 등기를 안 했다면 얘네들 그러니까 자 이제 A, B, C 세 사람이 모여서 A, B, C 세 사람이 모여서 이 빵집을 만들었는데 모기빵집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하냐면 A, B, C 요 조합원 세 사람이죠. 전원 명의의 조합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요? 민법상 명의로 등기가 불가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원 명의로 ABC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합유의 등기라고 그래요. 합유의 등기. 합유의 등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합유의 등기는 지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기재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합의의 등기 안 써져 잘. 지분 기재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방금 전에 봤던 민법상 조합이랑 특별법상 조합이랑 조합이죠 둘 다. 근데 특별법상 조합은 얘네들은 등기가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농협이라던가 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인데 얘네들은 왜 등기가 되냐면요. 얘네들은 말은 조합이라고 끝나지만 사실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냐면 가령 도정법에 보면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등기하지 않으면 인가를 안 내주거든요. 설립을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포인트. 민법상 조합은 등기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특별법상 조합은 등기가 된다. 근데 민법상 조합은 등기가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의의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명의로 등기가 돼요. 지자체가 어디까지냐면 시도와 시군,
국까지가 지자체고요. 읍면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되고요. 리동은 원칙은 얘네들도 지자체가 아니니까 원칙은 등기가 불가한데 단 리동이 대표자와 의결기구가 갖춰져 있으면 아까 비법인 된다 그랬죠? 등기가 비법인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등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하나의 그냥 시설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는 국립은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의. 방금 전에 지자체 된다 그랬죠? 지자체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고요. 사립학교는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사자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이거예요. 등기 의무자는 쉽게 얘기해서 권리를 주는 사람이에요. 권리를 파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네. 자, 어떤 사람? 그렇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할 때 보통 매도인 있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고요. 그 건물을 사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해 줄 때는 권리를 이전해 주는 사람, 그리고 권리를 이전 받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전해 주는 사람, 준다 그랬죠. 주는 사람, 그죠? 설정 등기에서는 설정해 주는 사람. 근데 이제 등기 권리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이전 받는 사람, 설정 받는 사람.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말소 등기에서는요, 이게 반대입니다. 말소 등기는 가진 권리가 소멸되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이 권리가 소멸되는 덕분에 권리를 다시 얻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존 등기 A에서 A가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죠. 그러면 A가 지금 자기 건물을 B에게 팔았죠. 줬죠. 그래서 권리를 줬으니까 A가 의무자고 B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B가 C에게 줬어.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러면 B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C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C가 D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죠. 그럼 이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거는 C고 전세권을 설정받는 거는 전세권자인 D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C가 의무자고 D가 권리자인 거죠. 자, 근데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보세요. 자, 권리는 마치 물과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래가지고 의무자, 권리자,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리고 갑구가 꽉 차면 을구, 빈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갑구에서 을구로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데 말소 등기에서는 이게 반대가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말소 등기, 전세권을 말소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세권이 말소가 된 덕분에 누가 이 권리를 다시 가져가요? 소유권자 C가 가져가죠. 그래서 아까 권리자, 의무자 관계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 권리자로 바뀌는 거고, 만약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된다면 그러면 아까 B가 의무자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권리자인데 이것도 바뀌죠. C가 말소 당하는 덕분에 B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자, 이런 원리인데 보세요. 그러면 권리를 주는 사람과 권리를 받는 사람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죠. 근데 등기 원인이 증여라면은 증여자고 A가, B가 수증자면서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A가 전세권 설정자고 B가 전세권자면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 못하셔가지고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각각의 거래에서 권리를 주고 받는 형태는 똑같지만 이름들이 어떻습니까? 이름들이 각각의 계약, 그 권리 변동에 있어서 다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이름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등기 원인과 권리 변동에서 이름을 파악하시면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고 등기법을 반 이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요거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곤란해하는 이름 하나만 좀 보시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때 그때 B를 우리가 전세권의 양도인 등기 의무자, 전세권의 양수인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이름을 여러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예를 이제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실전. 자, 전세권의 등기에서요. 보세요. 전세권을 처음에 설정해주면 이 A가 전세권자 B에게 전세권 설정자이면서 전세권자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시에는 등기 의무자가 A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전세권자인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하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하면 그때는 B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A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의무자 권리자가 A, B인데 말소 등기에서는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서로 반대로 돼 있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요 등기 말고요. 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전세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기에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누구냐?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이 B가 2년어치 A의 권리를 쓰고 있다가 4년어치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설정 등기와 똑같아져요. 반대로 단축이면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고 이와 똑같은 원리로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의무자와 권리자가 똑같고 감액하는 경우가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지만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소유권자 A가 저당권을 처음에 설정해주고 이 저당권자 B가 저당권을 C에게 이전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소하고 싶은 것은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A는 소유권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고 B는 저당권자죠. 그러면서 저당권을 이전해줬으니까 아까 봤듯이 저당권의 양도인이고 C는 저당권의 양수인이 되는데 이때 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러 갈 때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면은 자 보세요. B는 저당권을 이전해주면서 손을 털고 나갔죠. 그래서 B가 아니에요. 등기 의무자가 C고 등기 권리자가 A가 됩니다. 어떻게 불러요? 시험 문제는 자 보세요. C는 저당권 양수인이고 A는 저당권 설정자죠. 근데 시험 문제는 등기 의무자가 저당권자다. 이렇게 함정을 파고요. 등기 의무자가 저당권의 양수인인데 저당권의 양도인이다 라고 함정을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거기에다가 또 지금 A와 C가 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면 요 부기 등기인데 주등기가 남게 되죠. 그래서 A와 B가 같이 공동 신청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하고요. 말소를 하고 직권에 의해서 자기가 말소하고 싶은 저당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때 돈을 갚는 경우 즉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는 등기 의무자는 B가 되고 등기 권리자는 A나 C 둘 중에 돈 갚는 사람 아무나 괜찮아요. 근데 저당권이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그때는 누구밖에 안 되냐면 C밖에 안 됩니다. 등기 의무자가. 그다음에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는 이런 경우입니다. A가 저당권 설정 등기했는데 부적법한 방법으로 저당권을 말소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C에 넘어왔죠. 그러니까 C는 요 저당권이 없는 줄 알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적법하게 말소해서 요 B가 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할 때 그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럼 등기 권리자는 당연히 B가 되는 거고요. 등기 의무자가 C가 아니라 누가 된다? A가 되는데 우리가 이 A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아까 말소 등기할 때 소유자였죠. 그래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걸 어떻게 속에서 정했어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리겠느냐? 말소 회복 당시의 소유자다. 이렇게 함정을 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다. 이때 요 씨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를 보면은 자 A가 B에게 가등기 해주고 가등기 해줘도 A가 제3자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수 있는데 이때 본등기를 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C가 되는 것이 아니라 A라고 하는데 이 A는 가등기 의무자라고도 하고 가등기 C의 소유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제 이 표현으로 나와요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가등기 C의 소유자가 가등기 의무자구나 그렇게 딱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배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5개의 케이스로 나눠드렸죠. 이 5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벗어내서 내면 다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전하게 숙지하시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당사자의 구분을 모두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부동산 공시법 윤성준 교수님의 6번째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총 준비된 10강의 강의 중에서 반 이상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함께 따라오시면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챙겨가시고요. 복습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외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럴 때는 무조건 암기만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 생각하시면서 이해도를 더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